국무부가 합법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초과는 물론 범죄 사실과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그 즉시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들이 심각한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요원들이 뉴저지 에디슨의 한 물류 창고를 급습해 직원 29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저지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체포 작전입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못 내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대부분이 퇴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뉴욕주 총기 폭력 사건이 대폭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공공안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덕분이라며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합법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초과는 물론 범죄 사실과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그 즉시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 이상에 대해 비자 취소나 추방 사유가 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잠재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여기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범죄 행위,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 가담, 테러 조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린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검토하겠다며 법 집행기관, 이민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나는 기타 정보로 비자 소지 자격 미달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비자 발급 절차 등을 더 엄격하게 강화했는데 이번 AP통신의 보도 내용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시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국무부가 시사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고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침이 도입됐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들어 유학생 6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상업용 대형 트럭 운전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운전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심각한 안전 문제가 초래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SNS X를 통해 우린 상업용 트럭 운전사 취업 비자를 즉각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도로에서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모으는 외국인 운전사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인 운전사들의 생계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트럭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인도 국적의 트럭 운전자가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경찰 소방 등만 유턴할 수 있는 공무 한정 표지가 있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고 영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4월엔 미국 내 상용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용차 운전자에 대한 영어 능력 기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영어 능력 부족이 유일한 위반 사항일 경우엔 운행 중단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자동차 운송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가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요원들이 뉴저지 에디슨의 한 물류 창고를 급습해 직원 29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저지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체포 작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CBP는 20일 오전 9시께 에디슨에 있는 한 물류 창고에 대해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CBP는 세관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특별히 이민자 체포를 위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지만 연방 단속 요원들이 물류 창고 직원들의 이민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29명을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이날 단속에 CBP 외에 다른 연방 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저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물류 창고는 동북부 전역에 물류를 배송하는 시설로 이날 구금된 직원 중 다수는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직원들에 따르면 약 20명의 연방 요원이 정문으로 들이닥쳤고 또 다른 요원들은 탈출로를 막아섰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들도 있었고 일부 직원은 수시간 동안 지붕 석가래 밑에 숨어 있기도 했다는 게 회사 측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창고는 수입 절차 중인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인 보세 창고로 세관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CBP는 보세 창고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이 영장도 없이 창고에 들어가 근로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구금했다며 이민 당국은 단속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상은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에디슨에선 지난 7월 초에도 연방 이민 당국이 한 물류 창고를 급습해 직원 20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억 달러와 이자를 부과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응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의 항소부 소속 판사 5명은 어제 재판부 전원 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에 내려졌던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트럼프 기업들의 자산과 실적 부풀리기 발표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진행된 이 재판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한 금액이라며 이는 미합 중국 8차 수정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셔 제임스가 2022년에 제기한 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이 보유 재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은행 대출이나 보험 관련 계약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2024년 2월의 재판에선 판사는 트럼프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5억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를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 도널드 2세와 에릭 트럼프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파기 판결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자축하는 글을 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겐 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응원이며 지난해 재정 문제로 골치를 앓았을 정도로 큰 벌금 액수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에 대한 대응인데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즉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세크라멘토 소재 주지사실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의회에서 가결된 선거구 조정 관련 2개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로부터 새로운 선거구에 대해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11월 4일을 주민투표일로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와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어야 새 선거구 효력이 발생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우린 텍사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우린 이 일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공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다수결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텍사스주 의회는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더 늘릴 수 있는 선거구 개편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조정 문제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주리, 뉴욕 등 다른 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제때 못 내 강제 퇴거당하는 경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대부분이 한 번이라도 급여를 못 받거나 해고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어제 뉴욕시 조사국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한 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뉴욕시 정부가 11,253가구를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매월 평균 약 1,500가구가 퇴거 조치된 것으로 이는 월 평균 약 1,666건의 퇴거가 발생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18년 1,666건을 기록했던 월 평균 퇴거 건수는 2019년 1,420건으로 줄었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엔 월 평균 255건에 그쳤습니다. 2021년엔 월 평균 퇴거 건수가 13건으로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경제적 타격이 큰 이들을 고려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 조치가 끝나면서 쫓겨난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적체됐던 관련 퇴거 소송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퇴거 급증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퇴거 소송보다 실제 집행 건수는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제기된 뉴욕시 퇴거 소송은 약 49만 7천 건에 달합니다. 브롱스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작년에 이 가운데 9%가량이 법원의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퇴거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판사의 퇴거 명령으로 이어지는 소송은 10% 미만입니다. 뉴욕시에선 마셜이 퇴거 조치를 집행합니다. 이들은 법원이 발행한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고 아파트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최근에도 총격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뉴욕주 총기폭력 사건이 대폭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공공안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덕분이라며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올해 첫 7개월 동안 보고된 총기 폭력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총기 폭력 근절 계획에 참여하는 뉴욕시 외 28개의 경찰서가 보고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부상자가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은 지난해 동기 351건에서 3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총기 폭력 피해자 역시 같은 기간 455명에서 356명으로 21.8% 줄었으며 총격 관련 사망자는 70명에서 55명으로 21.4% 감소했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총격 사건 건수는 같은 기간 14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났으며 나소 카운티의 경우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의 총기 폭력 감소는 공공안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덕분이라며 총격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올해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8월 17일까지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은 459건으로 지난해 572건 대비 약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 피해자 수 역시 700명에서 564명으로 19% 줄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속옷까지 벗어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드 공항에선 한 여성 승객이 항공사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니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젯블루 터미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빨간 트렁크 팬티를 입은 남성이 바닥에 누워 다리를 공중으로 들거나 두 팔을 벌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이어 속옷까지 벗어던지고 승객들 앞에서 엉덩이를 노출했으며 두 팔을 벌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알몸으로 서 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란을 진정시키고 남성을 제압해 연행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간이나 남성의 건강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선 한 여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니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올랜도 국제공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게이트 앞에서 여성이 3차례 비행기를 놓친 뒤 대기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하자 항공사 직원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여성은 게이트 데스크로 다가가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성은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떠나는 듯 했으나 다시 데스크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공항 측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곳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 수원, 성남, 용인, 과천, 고양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미추홀구 등 7개 자치구입니다. 외국인은 이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가 모두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퍼시픽 데일리 뉴스는 어제 39세 한인 브라이언 차 씨가 지난 19일 차량에서 코카인이 발견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경 알루팡 비치타워 인근 도로에서 흰색 토요타 차량이 방향 신호 없이 차선을 바꾸며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불안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동차 보험과 등록증은 만료된 상태였고 차량 내부에는 현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약 탐지견 수색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고 검사 결과 0.51g의 코카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이언 차 씨는 괌 교정국 소속 한인 교도관으로 약 22개월간 교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괌 교정국은 즉각 내부 감찰에 착수했으며 차 씨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몬테벨로와 헌팅턴 파크에서 DJ 제너럴 툴앤 와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41세 한인 박도준 씨를 작물 취득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선 다이슨, 디월트, 마키타, 미러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전동 공구 외에 전기 자전거, 가전제품, 야외용품 등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항만, 철도, 트럭에서 도난당한 물품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4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화물 절도 조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범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박 씨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따르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자카드 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비자 프리세일 추첨 응모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9월 30일부터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10월 중 지정된 일정에 맞춰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티켓과 별도로 FIFA는 이미 프리미엄 좌석과 라운지, 식음료 서비스를 포함한 호스피텔리티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일 경기 패키지는 1,350달러부터 시작하며 경기장 전체 일정을 포함한 베뉴 시리즈는 8,275달러, 특정 팀을 따라다니는 팔로 마이팀 패키지는 6,750달러부터입니다. 이 외에도 다경기 묶음, 전용 스위트룸, 최고급 서비스인 플래티넘 액세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습도도 올라갑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